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창립하신 지스리에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또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략하게 글로벌 동향하고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오버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좀 썼고요.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전략을 하다가 미래 6대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창을 계속 했다가 사장님께 찍혀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전략을 좀 떠나서 AA 사업 계획을 좀 하게 돼서 이쪽으로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AAV가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켓 포캐스트. 마켓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23년 12월까지 저희하고 미국에 있는 마켓하고 공동으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물론 트렌드 자체는 업체마다 다 지향하는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숫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AAP, 비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는 많이 나왔으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AAM은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글로벌 생태계를 아울 수 있는 것, 시스템과 비클과 관제와 그다음에 영역, 공역, 기타 등등을 포괄하는 그 개념이 되고, 그 하위 개념으로 UAM, RAM이라는, 즉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는 UAM, 먼 거리는 RAM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걸 떠받치는 게 바로 밑에 AAB입니다. 그래서 비클을 주로 했고, 저희 회사의 업종에 가장 맞는 게 지금 현재 AAP, 비클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EV톨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EV톨. 안 되네요. EV톨을 주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AAM하고 컨벤셔널 에어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향후 이렇게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중장거리 이하 쪽은 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가 커버를 할 것 같고요. 대륙을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도시와 도시를, 큰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컨벤셔널도 역시 50년 이후에 탄소 중립 때문에 수소라든지 아니면 전기 환경구로 컴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신저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에 따라서 AAM과 컨벤셔널로 이렇게 도시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밸류체인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체계종합 업체지만 체계종합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100을 할 수가 없어서 운행이 아까 말씀드린 AAM, 모빌리티 체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즉 비클도 필요하고요. 에어프레임 프로덕션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거길 정기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MRO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운항, 즉 모빌리티 업체들이 돈을 받고 운항을 할 수 있는 플라이 서비스, 그 밑에 하단에는 그걸 받쳐주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즉 버티포트로 많이 대비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는 아까 우리 전 팀장님께 말씀하신 통신입니다. 관제, 기타 등의 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왼쪽에 있는 저 비클 하나, 즉 AAM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EV톨 같은 경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피처에 장단점을 써놓기는 했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각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벡터드 트러스트, VT, 그다음에 리프트 앤 크루즈, 그다음에 멀티콥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VT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운항 거리하고 요즘 아무래도 운항 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배터리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성능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때문에 목표로 한 거리를 못 나가고 그와 더불어 열 관리,
열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치 테스트를 하는데 상상외로 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열 컨트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보니까 있지만, 그래서 벡터트러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속도는 230에서 350 정도 고속으로 좀 하고 있고, 리프트 크루즈는 약 한 180, 한 200km 정도. 그다음에 멀티콥터는 그거보다 낮은 한 100km 정도. 운항거리 같은 경우는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벡터 트러스트 300까지. 리프트 크루즈는 거기에 절반 정도 있는 150에서 200. 물론 각 회사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거리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콥터는 100km 이내 정도로 이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행 타입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표의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해야 되는데, 자, AAM을 떠받치는 기체 AAB의 주된 기체는 EV토라고 합니다. 거기에 현재 1,007개 정도, 약 4월 30일 기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는 1,007개 업체가 현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버바이크가 한 109개 정도 되고, 일렉트릭 로터크래프트, 전기 헬리콥터를 빼고 나면 순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AAV는 825개. 그걸 좀 확대를 해보면 354개의 VT와 177개의 리프트 앤 크루즈, 그다음에 294개의 멀티콥터 등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걸 지금 대변해 정하고 있는 거고요. 개발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하고 프리리미너리, 지금 AV 설계 단계, 즉 개념을 옮겨서 기본적인 설계가 끝나는 게 약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가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아까 우리 전팀장님께 말씀하신 돈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돈이 없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나마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플라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약 152개 정도. 그래서 향후 현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종은 한 15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현재 스케일드 플라이 테스트, 즉 4분의 1 스케일드로 된 비행 시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을 포기한 업체가 약 5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업체는 770개 정도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좀 따져보면, 역시 벡터 트러스트가 약 43% 정도의 점유로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팩처 중에 에어크래프트는 약 4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물론 직접은 안 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 42개 업체가 좀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뭐 디자인 컴퍼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엔지니어링 하다가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스타트업, 즉 644개입니다. 거의 난리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돈과 시간을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견뎌서 개발할 수 있는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AV가 과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느냐가 파워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약 455개 기종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약 314개예요. 그래서 6대4, 55대 한 38볼 정도로 전기가 우세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재밌게도 1년 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로 가는 걸 많이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하이브리드로 약간씩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디펑트는 56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엔드 유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5개 기종 중에 밑에 기술 인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테크니컬 데몬스트레이터가 67개 기종. 그래서 기술 실증이 끝나면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포기한 디펑트가 있어서 약
120개 정도로 빼고 나면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하는 거는 약 700개 정도로 다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에어택시가 317개, 약 39%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향후 저희도 마찬가지로 에어택시 시장이 가장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 비클, 초창기 용어에 PAAV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비클입니다. 그래서 1인승 또는 2인승, 그 회사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리스트에 보면 돈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여가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도 100개가 넘는 기종이 현재 있고, 세 번째로 카고가 약 100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은 에어택시, 그다음에 카고 정도로 운임을 받고 운항하는 목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과연 글로벌 지역, 어떤 지역에서 이런 기종을 개발하고 있는지, 즉 내가 앞으로 향후 진출해야 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0개 기종, 테크니컬 데모스트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49개국에서 769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큰 게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이 40.6%로 약 302개 기종을 개발하고 있고, 유럽이 이어서 253개. 재밌는 건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쪽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자인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인도 4개국이 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26개 기종이 현재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다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출을 한다면 역시 북미와 유럽 시장을 거치지 않고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은 그렇게 치더라도 물론 국가를 보면 역시나 선진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이 300개 기종을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중국,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가장 크고 있고, 재밌는 건 이미 서비스가 들어간 것도 중국입니다. 이항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상용화가 얼마나 될까? 참 고맙게도 SMG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시장 난립을 막기 위해서 평점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점수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ARI, 리얼리티 인덱스, 사업화 실행 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두는데 평가는 5가지 항목, 즉 펀딩,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팀을 잘 꾸리고 있는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MR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팀이 있는지, 세 번째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없는 기술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네 번째는 인증입니다. 저도 제 회사가 아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인증인데, 인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가장 큰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양산, 연에 500에서 600, 700, 800대, 1000대까지 갈 수 있는데 양산을 할 수 있느니, 그런 점수를 가지고 0점에서 10점. 그래서 1등인 회사가 보통 8점, 7점 정도, 9점에 약간 못 미치는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플라이트 합은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고, 국가를 보면 브라질이 단 한 개 업체인데요. EV 또 홀딩스에서는 EV입니다. EV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더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900대를 받아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미국, UK, 미국까지 해서 27개 업체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27개 중에 21개 업체가 현재 펀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 불 정도의 펀딩을 받고 있는데, 펀딩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이 거의 고갈이 돼가고 있어서 요즘 기사도 올라온 거 보면 독일, 영국 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고갈되고 간다고. 그래서 펀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개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의 엔드 유저를 또 보니 패신저가 대부분입니다. 에어택시 17개 기종이고요.
리지널이 6개 기종, 그다음에 아더스 같은 경우는 2개를 빼고 나면 뭐 화물은 빼고요. 뭐 EMS 응급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빌런스라든지 탐색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특수 목적으로 하는 게 한 4개 기종. 그래서 역시나 에어택시가 가장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국가별로 기본 사양하고 EIS입니다. EIS는 다음 장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양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RA가 올해 초에 이제는 화물하고 승객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화물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현재 경쟁을 하고 있고요. 5개 업체 중에 뭐 립튼 크루즈가 3개 정도로 가장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노믹스라는 그리스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말에 좀 서비스가 될 건데 이게 정기 항공기고요. 타입은 컨벤셔널입니다. 그래서 화물기로서 좀 하고 있고, 그다음 이항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뜨거운데 도대체 얼마나 오다를 받았니? 현재까지 4월 30일 기준 약 16,772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른쪽에 있는 포모다 개발이 되면 무조건 사겠다. 확약을 한 거죠. 그게 약 1,000대 못지는 982대. 시장은 한 6% 정도 좀 해주고요. 그다음 딜리버리,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이항은 이미 딜리버리가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로 관광용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게 237개. 나머지 아웃오더라고 되어 있는 게 옵션입니다. 개발 성숙도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15,553대. 그래서 뜨겁다고는 하지만 확약된 거는 1,000대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는 각 회사별로 오다 숫자하고 형상하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다 타입을 보면 또 엔드 유저,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많이 샀니? 에어택시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8,330대를 옷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고, 그 다음에 리지널 쪽에 1,000대 정도. 아더는 아까 말씀드린 이 외에 다른 상으로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에어라인에서 많이 오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지널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서비스, 어반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 또는 자국 항공사의 1등급 승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더욱더 서비스를 위한 그런 비크를 많이 구매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에비에이션, 헬리콥터 업체도 헬리콥터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수를 오더를 하고 있고, 레서 같은 경우는 렌탈 사업입니다. 기체를 빌려주고 운항사가 그걸 받아서 운항을 하고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항공사하고 똑같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메디칼도 EMS입니다. EMS가 굉장히 1,2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즉 개발만 해놓고 나면 승객용뿐만 아니라 EMS도 그런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듣겠습니다. 나라별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에 속해 있는 업체에서 주로 6천 개 정도로 많이 좀 했고요. 5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스큐어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0억 불, 약 900불 정도가 좀 오더를 받고 있는데, 역시나 조비가 현재 많이 받고 있지만 조비 같은 경우도 돈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10%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고, 아처, 베타, 가장 심각한 게 볼로콥터입니다. 볼로콥터는 3분기에 파산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독일을 떠난다는 얘기도 좀 숭늉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짱짱한 업체들도 역시 돈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으니 이 펀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왕증 생겨나면 시그니처 사업으로 해서 펀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IS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스케줄이고, 오른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포스트폰, 즉 1년에서 2년 정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 그만큼 디프로젝트에 앉아서 개발이 늦어들고 있고요. 제가 오른쪽에 글로벌 이벤트라고 해놓은 게 가장 업체들이 가장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이런 이벤트입니다. 올림픽, 그 다음에 엑스포라든지. 그렇게 해서 향후 25년 또는 26년, 28년에 업체들이 주로 E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30년도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데 이건 빼놨는데, 그래서 30년에도,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30년 정도, 그래서 이 장포를 보면 시장은 약 26년 넘어서 27, 8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초창기에 접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2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 720억 불 정도 시장이 40년에,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30년까지는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이 35%까지 급속하게 성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다져지고 나면 30년대 이후부터는 10%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되는, 이게 가장 큰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난제들이 30년까지 풀어야만 이 시장이 배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순서도 아까쯤에 개발하고 있는 나라의 분포하고 똑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개발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장 자체를 기체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죠. 버티포트의 약 30%, 플랫폼이 약 7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플랫폼도 에어택시만 할 건지 아마 카고까지 할 건지, 이거 회사의 전략이죠. 그래서 물론 개발이 되고 나면 딜리버티브 파생형을 어떤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EMS로 갈 건지 카고로 갈 건지 아니면 특수 목적으로 갈 건가라는 것은 각자 업체의 전략에 딸려 있다. 그래서 시장은 7대3 정도로 플랫폼 시장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넘어갔고요. 저희 회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한 번에 다 가지 않습니다. 진화적 개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저희 스스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 투자와 저희 기술로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개발이고요. 코어 테크놀로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핵심 기술인 소음, 그다음에 DEP, 분산 추진, 비행저, 기타 등등, 배터리는 일단 빼고 배터리는 그런 기술을 먼저 한 이 정도 다지고 난 다음에 시큐링 테크니컬 데몬스트레이터는 인증을 고려한 실증기입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된 부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 기체에 탑재를 해서 실증을 하고 나중에 인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내 인증까지 받아서 상용화하는, 그래서 30년까지는 국내 인증. 또한 가운데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펀드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 R&D 사업으로 꼭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30년이 넘고 난 다음에 FA, 이하사 또는 물론 국토부 인정을 받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현재는 저는 에어택시를 공부하고 있고 파생형으로 카고까지 컴바인 독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MS는 당연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퍼세션 캐파빌리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 첫 번째로 실증센터가 내년 3월 달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부 테스트를 하고 실증까지 받아서 필요하시면 저 실증센터에서 국내에 계신 업체들이 와서 인증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오픈할 겁니다. 실증센터가 곧 선정이 되고 나면 테스트 이밸리에이션, 완제기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테스트 이밸리에이션 이제 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력이 납니다. 그 정도로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는 축적과 더불어 평가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이터레이션도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티리얼 쪽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은 소부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 산소섬유가 되겠죠. 산소섬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증기에 담아서 국가 인정까지 받고 이하사 FEA까지 가서 향후 민항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하고 엔지니어링 인프라는 이미 완전히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보이는 항공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인데 그걸 가지고 종합 체계 업체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2천 평면도리에서요 3천 하늘까지 가는데 역시 미래 모빌리티 또한 카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이 아니고 저희 제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